집회를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이 바로 폐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 집회는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네, 변호사님. 개인회생 사건이 개시 결정이 되면 채권자 집회에 참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정된 변제금은 집회 이후부터 납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변제금 납부는 접수 때 결정된 첫 변제일자부터 납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개시 결정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개시 결정 통지서를 함께 송달을 해주는데 바로 거기에 채무자가 변제금을 꾸준하게 납부하게 될 법원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개인회생 개시 결정의 주문,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다. 그리고 이의기간 나와 있고요. 채권자 집회를 언제 할 건지, 보통 개시결정일로부터 한 달에서 2달 정도, 그리고 어디서 할 건지, 장소 이런 거 안내해 주시고요. 채무자 유의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이전이라도 변제계획 안에서 정한 최초 변제일부터 월 변제액을 신한은행 어디 계좌에 임치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내용을 기재를 해주시는데요. 신한은행인 이유는 법원이랑 이제 신한은행이 보통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신한은행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가상계좌인데요. 예를 들면 오늘 이제 2월 6일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2월 6일에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2월 6일로부터 3개월 뒤인 5월 6일부터 납부하겠다라고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하거든요. 네. 개시결정 변제금을 집회 이후부터 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3개월 뒤부터 내가 내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내야 하는 거죠. 그러면 혹시 집회일에 그 변제금이 미납된 채로 참석하게 되면 네. 판사님께 혼날 수도 있겠네요? 혼낼 수 있어요. 판사님 많이 혼내세요. 아, 대부분 혼나는 사유가 사실 요거인데요. 네네. 저번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채권자 집회에는 20명에서 30명 정도 채무자들이 함께 참석을 하는데 사실은 채무자 집회다라는 말씀도 제가 드리긴 했는데요. 네. 실제로 변제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참석하시게 되면 법원 담당 실무관이 변제금이 미납된 채무자를 따로 불러요. 일주일 이내로 이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냐라고 확인을 하시고요. 변제금 납부 안 하면 사건이 폐지될 수 있다. 라고 꼭 안내를 해주세요. 그래서 차라리 미납된 상태라면 집회에 참석을 해서 그 안내를 받으시고 기한 내에 다시 입금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는데요. 가끔 이게 또 이제 밀려가지고 뭐 사정상 이게 미납되신 상태에서 집회까지 참석을 안 하시게 되면은 집회를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이 바로 폐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미납이 됐던 아니면 잘 납입을 했던지 간에 채권자 집회는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재판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만약에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변제금이 미납이 되었다. 그러면 이게 폐지 결정이 바로 되는 걸까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집회일 전까지는 뭐 크게 괜찮고요. 사실 집회일에 참석만 잘하시면은 미납된 변제금은 언제까지 납부를 하라는 이제 안내도 받을 수 있고요. 네. 근데 안내를 받았는데도 계속 미납이 되면 법원에서는 이거를 허가할 수가 없죠. 변제금을 잘 내는 걸 확인을 하고 인가를 내려줘야 되는데 네. 지금 첫 변제금부터 막 안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어쩔 수 없이 폐지 결정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미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일부라도 뭐 변제를 한 게 있다면 네. 만약에 이게 변제 계획 인가 결정 이전이라면 납부한 변제금은 모두 다시 채무자에게로 반환이 되고요. 네. 만약에 변제 계획 인가 결정 이후라면 채권자들에게 변제금이 이제 지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납부한 변제금에 대해서 반환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제금이 미납되었다고 포기하실 게 아니라 빨리 변제금을 준비하셔가지고 즉시 항고를 하시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폐지 결정도 즉시 항고를 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할 수 있죠. 폐지 결정도 기각 결정과 마찬가지로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즉시 항고서를 제출을 하면 사건을 다시 복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폐지 결정에 대해서 또 취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폐지 결정을 취소하려면 부족한 변제금을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쵸. 아까 개인회생 기각 결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기각 사유를 해소해야 된다. 서류를 준비를 다시 해서 법원에다가 제출하면서 취소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안 내서 결국 폐지를 받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납한 그 돈을 모아서 그거를 모두 납부를 해야 사건이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폐지 결정도 마찬가지로 확정이 되면 채권자들의 추심이 시작될 수 있고 심하게는 압류까지도 바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기각 결정 때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는데 네. 그 폐지 결정을 받으면 압류가 바로 진행될 수 있나요? 네, 안타깝지만 채무자 회생법 제603조 제4항에 정확하게 이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확정이 되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사건을 살려놓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사건을 처음 접수할 때부터 내 첫 변제일자가 언제인지 언제부터 변제금을 모아두면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가급적 생활비를 좀 모아두셔가지고 변제금을 미납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개시 결정 이후에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려 보았는데요. 개시 결정까지는 정보가 많은데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한 설명이 많이 없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올라가는 개인 회생, 개인 파산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